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같이 여행 왔으면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같이 다녀야지. 엄마는 그렇게 따로 다니고 이게 무슨 여행이야. 이럴 거면 왜 왔어? 그리고 애들 보는 거 도와주지도 않고 나는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힘들어 죽겠다. 여행이 다 그런 거지. 너는 애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할 거면 왜 왔어? 엄마가 하나도 안 도와주니까 그렇지. 너는 여태 엄마 없이 어떻게 여행했고,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여행이 힘들면 아직은 애들이 어려서 여행할 때가 아닌가 보지. 좀 더 크면 데리고 다녀 차라리.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남도 아니고 할머니가 애 봐주는 사람이야? 너 제주도 여행하자고 할 때 뭐라고 했어? 엄마 칠순 기념이라고 안 했어. 그런데 너 하는 태도를 보니까 엄마는 너희 결혼 기념일 들러리나 하러 온 것 같다. 엄마가 그 정도도 못해줘? 엄마 손주잖아. 이번에 엄마한테 실망했어. 이래서 다시는 엄마랑 여행 오고 싶겠어. 다 엄마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고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이상해. 나도 너희랑 같이 오고 싶지. 오늘 혼자 다니니까 너무 좋더라. 이제 어디 가고 싶으면 혼자 다닐 테니까 너희 가족은 너희끼리 다녀. 왜 그렇게 서운하게 말해? 엄마랑 나는 가족 아니야. 엄마도 그런 줄 알았지. 너는 엄마가 보모로 보이잖아. 어떻게 너 편한 대로만 부려먹으려고 해. 연숙 주인공은 올해 칠순을 맞은 김성심 씨입니다. 김성심 씨는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38세가 된 주연입니다. 주연은 어머니의 칠순을 기념하기 위해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딸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전 같았으면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겠지만 요즘 들어서는 김 씨도 선뜻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딸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몸도 마음도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언제까지나 나만의 어린 딸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지난 몇 년간 노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간 딸에게 기대하고 실망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김 씨가 꼭 다짐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딸과는 함께 여행하지 않는 것. 3년 전 첫째 손주가 돌이 되었을 무렵 함께 갔던 여행에서 딸의 시종 노릇을 한 번 하고 나니 다시는 함께 여행하지 말아야지 하고 속으로 다짐했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이제 와서 떠올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 씨의 칠순이 다가오자 딸은 그 속을 모르고 또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곧 칠순인데 요즘엔 칠순 잔치는 안 한대. 그래, 나도 번잡스러워. 그런 건 싫어. 무슨 칠순이야. 그냥 밥이나 한 끼 먹지 뭐. 에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윤호 아빠가 제주도 여행 같이 가자는데 어때? 제주도? 무슨 여행이야. 그렇게 요란하게 하긴 싫어. 딸과 여행하는 것도 꺼려지지만 김 씨는 정말로 번잡스러운 것을 싫어하고 차라리 홀로 시간을 보내는 걸 즐기는 성격이었습니다. 칠순이라고 요란하고 특별하게 챙기는 것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행과 다르게 손주가 하나가 아닌 둘이 되었으니 2배로 힘들 것은 자명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나 그동안 여행 한 번 제대로 못했어. 엄마도 그렇잖아. 그리고 우리 결혼 기념일도 다가오고 겸사겸사 다녀오자. 응, 네 장모님. 제주도 안 가보셨잖아요. 너희 결혼 기념일이면 너희들끼리 다녀와. 뭐 하러 날 데리고 가. 에이, 장모님도 칠순인데 그냥 넘어가면 너무 섭섭하죠. 그리고 저희가 자식된 도리가 있는데 뭐라도 해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여행 경비는 저희가 낼게요. 아이고, 돈만 많이 들지. 차라리 돈으로 줘. 아, 엄마, 정없이 그럴 거야. 그리고 칠순에 여행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욕해. 엄마 말고 우리를. 굳이 싫다는 사람을 왜 그렇게 데려가려고 하는지. 하지만 사위까지 나서서 설득하는 통에 결국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는 막상 가겠다고 마음먹자 조금은 들뜬 듯했습니다. 사위의 말처럼 제주도는 한 번도 못 가봤고 여행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이었기 때문이죠. 함께 여행 갈 만한 친구도 없었고 남편까지 없으니 혼자 그 먼 곳까지 갈 일은 없었습니다. 김 씨는 가방을 찾으며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왜, 뭐 두고 갔어? 그게 아니라 내가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걸 봐서 엄마한테 보내줄 테니까 엄마도 보고 잘 지켜. 그게 뭔데? 뭘 지켜? 부모님 여행 금지어 하는데 한번 봐봐. 그러고는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모님 여행 금지요. 그게 뭐야? 김 씨는 딸이 보낸 메시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과 함께 여행할 때 부모님이 하지 말아야 하는 말. 첫째, 음식이 달다. 둘째, 음식이 짜다. 셋째, 아직 멀었냐. 넷째, 돈 아깝다. 다섯째, 겨우 이거 보러 왔냐. 10번째까지 있는 리스트 중 5제까지 읽다가 김 씨는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데려가 달라고 조른 것도 아니고 그저 딸과 손주들이 가자니까 따라가는 것뿐인데 부모에게 금지어를 정해 면박을 주다니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농담인 거 알지? 재미있으라고 보낸 거야. 요즘 부모님들 관광 보내드리면 꼭 저렇게 말해서 자식들이 짜증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냐? 음식이 달면 달다고, 짜면 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니? 그게 아니라 이것저것 불평을 많이 해서 생긴 농담이지 뭐. 엄마는 안 그럴 거지. 딸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씨는 입가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 딸의 말이 농담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지난 여행에서 겪었던 딸의 무심한 태도와 자신이 그저 따라다니며 시중들던 기억이 겹쳐지면서 이 농담은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때 가지 않겠다 고 말할 걸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2주 뒤 김 씨와 딸의 가족은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엄마, 우리 첫날은 풀빌라로 예약했어. 엄마, 개인 수영장 있는 숙소 있잖아. 그래야 애들이 물놀이를 하지. 그래, 비싸지 않았어? 생각보다 비싸지 않던데.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수영장 있으니까 좋더라고. 그리고 다음 날은 다른 곳으로 옮겨. 너희들이 알아서 잘했겠지. 체크인이 3시라서 그전에는 관광 좀 하다가 들어가게. 알았어. 비행기를 타고 오전 일찍 제주도에 도착한 그들은 차를 빌려 이동했습니다. 딸은 제주도에서 유명하다는 어느 식당에 김 씨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줄이 너무 긴 거 아니니? 바닷가 전망이 보일 듯한 식당이야. 그래도 유명한 데라니 우리도 먹어보자. 근데 여기 무슨 식당이야? 고깃집이야. 하지만 한번 먹어봐야지. 김 씨는 요즘 치과에 다니느라 고생하고 있었기에 딸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최근에는 고기를 잘 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행 와서 이가 아프다. 어떻다며 산통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처럼 제주도까지 왔으니 사위도 딸도 이것저것 먹어보자는 것이니 들어가서 부드러운 다른 메뉴라도 시켜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나저나 바다 정말 예쁘다. 그러네. 제주도는 역시 제주도야. 식당은 제주도의 바다가 바로 앞에 있는 곳이라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딸이 손주 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 윤호 아빠랑 저 앞에 좀 구경하고 올게. 엄마, 애들 좀 봐줘. 김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딸과 사위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바닷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5살 된 첫째 손자 윤호와 이제 돌이 막 지난 둘째 손녀 서아만을 남겨두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상황이라 김 씨가 줄을 벗어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윤호의 손을 잡고 서아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끌며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 갈래. 첫째 손자 윤호가 엄마에게 가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금방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김 씨는 줄어드는 줄을 바라보며 달래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갈래. 게다가 유모차에 타고 있던 손녀 서아도 내리고 싶어 버둥거렸습니다. 김 씨는 어찌할 바를 몰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침 바다 쪽에서 딸이 손을 흔들며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 씨는 급하게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우 좀 데리고 가. 엄마 찾는다. 서화도 내려달라고 하고. 지금 줄 서 있어야 돼서 내가 거기까지 못 가. 좀 데리고 있어, 엄마. 그럼 윤우 혼자 보내. 그래도 애 혼자 어떻게 가라 그래. 백사장인데 뭐. 길 건너는 것도 아니고. 윤우는 김 씨의 팔을 잡고 계속 끌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말했습니다. 윤우야, 저기 엄마 보이지? 엄마가 오라는데. 윤우 혼자 걸어갈 수 있지. 당연하지. 윤우는 신나서 바닷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김 씨는 손녀를 유모차에서 꺼내 안고 손자가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 손자가 딸에게 도착할 때쯤 백사장을 지나던 사람과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그 광경을 보던 김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래 위라 크게 다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딸과 행인이 이야기를 나누더니 행인은 곧 자리를 떠났고 딸과 사위는 손자를 안고 김 씨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엄마, 윤우 좀 보고 있지. 이것 봐, 무릎이 다 까졌잖아. 딸의 말에 김 씨가 놀라서 손자의 무릎을 바라보았더니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에구머니나, 이게 뭐야? 저기는 자갈이 깔려 있었나 봐.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윤우는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사위도 난감한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보았고 딸은 김 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바다 좀 구경하겠다고 보낸 건데 왜 이렇게 돼? 윤우를 그렇게 혼자 보내면 어떡해? 김 씨도 억울했습니다. 그럼 줄 서 있어야 하는데 내가 둘을 어떻게 보니? 그래서 와서 데리고 가라고 했잖아. 아니면 둘 중 하나라도 내가 데리고 있던가 했어야지. 결혼 기념일에 둘이 좀 있어 보려고 한 건데 그것도 이해 못 해줘? 어쨌든 이 무릎은 어떻게 해? 흉지면 어떡하니? 억울한 건 억울한 거였지만 손자가 다친 것은 다친 것이었으니 김 씨는 걱정돼서 손자의 무릎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혼자 보낸 건 사실이기에 김 씨도 아이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이 다친 것도 아닌데 당신도 그만해. 사위가 나서서 딸을 말리며 이제 자신들 차례라고 서둘러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말은 저렇게 잘 듣는 딸이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탓을 한다는 사실에 빈정이 상했습니다. 제 자식 생각하는 마음 반만이라도 제 엄마를 생각해 주었으면 했지만 그런 바람은 그저 바람으로 남았습니다. 김 씨는 서운했지만 모처럼 여행 와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스스로를 억누르며 한 소리를 삼켰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는 내내 김 씨의 기분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먹지도 못하는 고기를 앞에 두고 계란찜과 밥만 먹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계란찜이 좀 짜네. 엄마, 그거 금지요. 딸이 놀리듯 말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봐봐 엄마도 그런 말 하네. 김 씨는 황당했습니다. 그저 계란찜이 짜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것조차도 핀잔을 주며 농담으로 삼는 딸의 태도가 불쾌했습니다. 고기가 너무 질기다며 먹지 않고 계란찜에 밥을 먹고 있는 김 씨에게 딸은 또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고기 안 먹을 거면 윤우 좀 먹여줘. 나 서아 이유식 먹여야 해서. 딸이 손자의 숟가락을 김 씨에게 넘기며 말하자 김 씨는 그마저도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한 채 윤우를 먹여야 했습니다. 아, 장모님. 지금 치과 치료 중이시죠? 저녁에도 고기 구워 먹어야 하는데. 어쩌죠? 괜찮다. 난 신경 쓰지 마라. 놀러 왔으면 맘껏 먹어야지. 김 씨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묵직한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위의 말에 뚱하게 있던 딸도 기분이 풀렸는지 다시 제잘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김 씨의 기분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지만 김 씨는 애써 기분을 풀었습니다. 손자를 챙기느라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엄마, 윤우가 모래놀이 하고 싶대. 서아도 같이 좀 봐줘. 우리 한 바퀴만 돌고 올 테니까.
딸은 윤우와 서아를 맡기고 또다시 사위와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아를 데리고 가든 윤우를 데리고 가든 해. 엄마도 바다의 발이라도 좀 담그게. 아, 엄마. 조금만 결혼 기념일이라 분위기 좀 내고 올게. 10분만 보고 있어줘. 그 다음 와서 우리가 볼 테니까 엄마는 그때 실컷 발 담가. 딸은 그렇게 말하며 아이들을 남겨두고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주들을 돌봤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서운함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런 나쁜 기집애. 이러려고 나를 데리고 왔나. 김 씨는 지난 여행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윤우를 맡기고 사위와 함께 둘만 여행을 즐기고 자신은 손주를 보느라 고생만 했던 기억. 그래서 다시는 같이 여행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었는데 결국 그 결심을 깨고 이번 여행을 함께 한 것입니다. 칠순이 어쩌고 저쩌고 하며 딸이 떠들었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김 씨의 칠순이 아니라 딸과 사위의 결혼 기념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바다를 보고 신나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넘어질까, 물에 빠질까 전전긍긍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10분 있다가 온다 고 했지만 30분이 지나서야 딸과 사위는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좀 놀다 와. 애들은 우리가 볼 테니까. 김 씨는 딸의 말을 듣고 어딜 가서 혼자 놀아야 하는지 생각했지만 이미 애들 보느라 지쳐서 멀리 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가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김 씨는 딸과 사위, 손주들을 남겨두고 천천히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바다를 보니 그제야 마음이 조금 뻥 뚫리는 듯 했습니다. 김 씨는 한참을 그렇게 물속에 있다가 아이들 손가락이 쭈글쭈글해진 것을 보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애들 이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데리고 가서 씻겨라. 그러나 딸의 대답은 가관이었습니다. 엄마도 씻어야 하니까 그냥 다 같이 씻기면 안 돼? 나 지금 술 마시고 있잖아. 어떻게 둘을 씻겨? 서아만이라도 내가 씻겨. 김 씨의 말에 딸이 궁시렁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에이, 술 마시다가 중간에 일어나는 게 제일 어처구니가 없지. 딸은 불만을 내비치며 손녀 서아를 데리고 작은 방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사위 역시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얼른 씻기고 와. 기다리고 있을게. 김 씨는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둘이 한 명씩 씻기면 되잖아. 그러나 사위는 황당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 저는 애들 안 씻겨봤는데요. 뭐라고? 5살인데 아직 애를 안 씻겨봤다고. 엄마, 윤우는 엄마가 씻겨. 윤우 아빠한테 맡기기 불안해서. 결국 김 씨는 윤우를 데리고 거실 욕실로 들어가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끼얹고 작은 샴푸를 덜어 손자의 머리를 감겨주면서 김 씨는 이번 여행도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엄마를 종처럼 부리는 딸이었습니다. 하루 더 있어야 하는데 벌써부터 내일이 걱정이 됐습니다. 씻고 나온 김 씨는 간신히 체력을 유지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 사위는 고기를 굽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 조개 사오는 걸 깜빡했네. 여기는 고기밖에 안 팔더라.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해 배가 몹시 고팠던 김 씨는 딸의 말을 들으며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시장에 나가서 뭐 좀 사올까? 나 술 마셨잖아. 엄마가 좀 다녀오면 안 돼? 김 씨는 더 이상 답하지 않고 그저 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칠순을 기념하자는 여행은 전혀 아니었으며 그저 가족 여행의 들러리로서 뒤치다꺼리를 하기 위해 따라다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먹는 것조차 서운함을 느끼게 하니 자신이 과한 기대를 한 것인지 아니면 딸이 그만큼 무심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숙소가 외진 곳에 있어서 차로 나가야만 했기에 김 씨는 결국 시장에 가지 못했고 사위가 관리실에 문의해 작은 참치캔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제주도까지 와서 결국 점심은 계란찜, 저녁은 참치캔으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못 먹는 자신의 탓이었겠지만 제주도에 먹을 것이 고기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아이들은 물놀이를 하느라 지쳐서 일찍 잠들었고 딸과 사위는 맥주를 마시며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너무 피곤해서 딸과 사위와 어울릴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나 먼저 잘게. 김 씨가 말하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 우리가 애들이랑 침대에서 잘 테니까 엄마는 편하게 거실에서 자. 숙소에는 큰 침대 2개가 붙어 있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딸 가족이 그곳에서 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거실 바닥에 이불을 펴고 혼자 자야 한다는 딸의 말에 더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뭘 바라겠나 싶어 김 씨는 거실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5분도 되지 않아 까무룩 잠에 들었지만 너무 피곤했는지 깊은 잠에 들 수 없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고 김 씨는 그 소리를 배경 삼아 잠에 들었다가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랑 같이 여행하는 거 불편하지 않아? 딸의 목소리에 김 씨는 어쩐지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불편하긴 하지. 근데 장모님이랑 같이 오니까 우리 둘이 시간 많이 보낼 수 있잖아. 애들 데리고 다니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할 텐데. 장모님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붓하게 맥주도 마시고 좋잖아. 사위의 말에 딸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둘이 있는 게 좋다.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래, 종종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여행하자. 에이, 차라리 다음에는 엄마한테 애들 맡기고 우리 둘만 오자. 김 씨는 조용히 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위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어머니 칠순인데 우리 때문에 너무 못 즐기신 거 아닐까? 엄마 칠순 맞아. 근데 우리 결혼 기념일도 있잖아. 칠순이 한 번뿐인 것처럼 우리 결혼 7주년도 한 번뿐이잖아. 딸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딸의 말에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충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 용돈이라도 드리는 게 어때? 아까 선물도 드렸잖아. 우리는 너무 비싼 거 받았잖아. 일부러 비싼 거 산 건데 용돈까지 주면 어떡해? 그럼 수지가 안 맞지. 이번 여행에 돈 많이 썼는데 그 정도는 받아도 돼. 그리고 우리 엄마 돈 쓸 데도 없잖아. 손주들이랑 같이 여행 와서 돈 쓰는 게 엄마 낙이겠지. 딸의 말을 들으며 김 씨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속으로는 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런 나쁜 기집애. 딸에게 엄마는 그저 공짜로 부릴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사위는 나름대로 신경을 써주려 했지만 딸은 가장 하찮게 김 씨를 취급하는 것 같아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금쪽 같았던 딸이 이제는 남의 가족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김 씨의 가슴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끓어오르며 그녀는 뒤늦게 이 여행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칠순 여행을 노래 부르더니 결국 딸은 자기가 편히 여행을 즐기기 위해 도우미를 불렀을 뿐이었음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방으로 들어갔지만 김 씨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딸이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벌떡 일어나 따질 수도 있었지만 김 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마음의 분이 풀릴 것 같지도 않았고 그렇게 했다면 바로 여행을 접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을 테니까요. 모처럼 제주도까지 왔는데 끝까지 희생만 하다 마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화병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마음을 달리 먹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김 씨를 깨웠습니다. 엄마, 좀 있으면 퇴실해야 돼. 청소 좀 해야 해서 설거지까지 해놓고 가야 돼. 그래, 잘해봐. 엄마는 피곤해서 좀 더 잘게. 김 씨는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딸이 할 말을 잃고 멈춰 서 있는 것이 느껴졌지만 김 씨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딸이 다시 와서 김 씨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나 이거 청소해야 되는데 애들 때문에 힘들어. 애들 좀 봐줘. 엄마 피곤해.
애들은 윤우 아빠한테 보라고 해. 아, 언제까지 잘 건데? 나갈 때 말해줘. 칭얼대는 손녀의 울음소리가 신경 쓰였지만 김 씨는 눈을 감은 채 신경을 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김 씨는 새벽에 못 잔 잠을 충분히 잔 뒤에 느지막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보니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이 나서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도맡았겠지만 김 씨는 이제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없더라도 모든 것은 결국 잘 굴러갔습니다. 괜히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하면 힘들어지는 것은 김 씨 자신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음 숙소로 이동하기 전에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문어로 만든 라면이 유명하다던데 그거 먹을까? 장모님도 좀 즐기시지 않을까? 그래도 유명하니까 한번 먹어보자. 엄마, 어때? 괜찮지? 딸이 묻자 김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갈치구이 먹으러 갈 거야. 뭐? 나 생선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그래? 엄마는 생선 좋아해. 너도 알잖아. 딸은 당황한 듯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갈치 먹으러 가자. 여보, 장모님 어제도 많이 못 드셨으니까. 알았어. 그제야 딸이 김 씨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엄마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딸은 윤우의 숟가락을 김 씨에게 넘기려다가 머뭇거렸습니다. 김 씨는 그런 딸의 모습을 못 본 척하고 그저 맛있게 갈치구이를 먹었습니다. 비로소 제주도에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아이들 밥을 먹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딸은 식당을 나서며 불만스럽게 말했지만 김 씨는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식사를 한 것에 속이 시원했습니다. 새로운 숙소에 도착한 김 씨는 큰 방 가운데 자리한 넓은 침대를 향해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잘 거다. 뭐? 우린 그럼 어디서 자? 딸이 놀란 표정으로 묻자 김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닥에 이불 깔고 자던가. 침대에서 자고 싶으면 저기 작은 침대에서 자. 나 허리가 아파서 푹신한 데서 자야 하는데 너희들 중에 나보다 허리 아픈 사람 있니? 딸과 사위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봤습니다. 김 씨는 그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바다 보러 나갔다 올게. 너희도 보러 갈 거면 나가던지. 엄마 먼저 간다. 김 씨는 숙소 밖으로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바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며 김 씨의 기분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어제 갔던 바다와는 다르게 이번 바다는 사람도 많지 않아 훨씬 더 한적하고 좋았습니다. 김 씨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귀를 간지리는 듯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이 소리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김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구나. 물에 발을 살짝 담근 채 바닷가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천천히 걸으며 자연을 만끽하고 있는데 멀리서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서아라도 좀 안아주면 안 돼? 여기선 유모차 못 끌어. 어린 손녀를 안아달라는 딸의 말에 김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봐. 엄마도 제주도를 좀 즐기게.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계속 걸었습니다. 고개를 돌리기 전에 봤던 딸의 울그락불그락한 표정이 어이없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김 씨가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내가 자식을 데리고 도망이라도 간 줄 알겠네. 김 씨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엄마 없이 단둘이서 여행을 하더라도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아이들을 돌봐야 할 텐데 김 씨가 있다고 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그들의 요청에 굽히지 않고 충분히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낸 후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에는 관광을 간다고 했지만 김 씨는 사람 많고 정신없는 곳은 싫어서 숙소에 있고 싶었습니다. 관광은 너희들끼리 다녀와. 엄마는 여기서 좀 쉬다가 바닷가 가서 커피 한 잔 마실게. 또 따로 다니자고.
왜 그러는 거야? 같이 가야지. 어제 실컷 같이 다녔잖아. 엄마도 같이 가야 우리도 뭐라도 좀 보지. 엄마가 애 봐주는 사람인데. 그런 말이 아니잖아. 딸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으며 마지못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김 씨는 조금 쉬다가 바닷가로 나가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혼자 시간을 보내보니 혼자 여행하는 것도 무척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혼자서 여행해 본 적이 없어서 몰랐던 즐거움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숙소로 돌아온 딸은 지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같이 여행 왔으면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같이 다녀야지. 엄마는 그렇게 따로 다니고. 이게 무슨 여행이야? 이럴 거면 왜 왔어? 그리고 애들 보는 거 도와주지도 않고. 나는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여행이 다 그런 거야. 너는 애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할 거면 왜 왔니? 엄마가 하나도 안 도와주니까 그렇지. 너는 여태 엄마 없이 어떻게 여행했고,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여행이 힘들면 아직 애들이 어려서 여행할 때가 아닌가 보지. 좀 더 크면 데리고 다녀.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남도 아니고 할머니가 애 봐주는 사람인가. 너 제주도 여행하자고 할 때 뭐라고 했어? 엄마 칠순 기념이라고 안 했어. 그런데 너 하는 태도를 보니까 엄마는 너희 결혼 기념일 들러리나 하러 온 것 같구나. 엄마가 그 정도도 못해줘? 엄마 손주잖아. 이번에 엄마한테 실망했어. 이래서 다시는 엄마랑 여행 오고 싶겠어. 다 엄마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고. 나도 너희랑 같이 오고 싶지 않아. 오늘 혼자 다니니까 너무 좋더라. 이제 어디 가고 싶으면 혼자 다닐 테니까 너희 가족은 너희끼리 다녀. 왜 그렇게 서운하게 말해? 엄마랑 나는 가족 아니야? 엄마도 그런 줄 알았지. 너는 엄마를 그냥 봄으로 보는 것 같아. 어떻게 너 편한 대로만 부려먹으려고 해. 내일도 비행기는 따로 타고 가자. 차라리. 잘 됐네. 딸은 김 씨의 말을 듣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고 사위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듯 멍한 얼굴로 김 씨를 바라봤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김 씨는 정말로 따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번 여행은 완전히 망쳐버렸지만 김 씨는 다짐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혼자서 여행하기로. 더 이상 누구의 뒤치다꺼리를 하기 위해 여행에 나서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딸과는 여행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이번 일을 통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딸 역시 이번 경험을 통해 같은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딸에게는 엄마가 더 이상 모든 것을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김 씨도 자신을 희생하며 누군가에게 의지되는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 바람처럼 시원하게 마음의 결심을 다진 김 씨는 앞으로의 인생에서 스스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번 여행을 결코 실패로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었으니까요. 김 씨는 혼자 비행기에 올라타며 창밖으로 제주도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미소를 지었습니다.